사건 투데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갑질 사건들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네, 종놈포건 주민회장 구속. 월급 받는 놈은 종놈이다.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했던 말인데요. 당시 종놈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가 집주인이야? 종놈 말이야, 네가 이게 종놈이 누가 누구게 종놈입니까? 지금 종놈 시대입니까? 월급 받는 놈들이 주인이 시키는데 그것만 지금 그러냐 말이야. 네, 이 사람 갑질을 일삼다가 이 법정 구속까지 됐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 이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당시 저 종놈 발언 때문에 이 입주자들에 의해서 해임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아파트인데요. 네. 그 사람은 주민회장이고요. 네. 관리 어떤 법정에서는 본인이 이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리 규칙, 규약이 아,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서 해임을 해야 되는데 그 규약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재판을 걸었고 그게 무효가 취소가 되니까 다시 복직이 됐는데 회장으로, 주민회장을 다시 복직했어요. 저 종놈 발언을 하고 나서. 복직이 된 후에 결국은 다시 또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주민회장이 저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제 길고양이나 이렇게 그 주인이 없는 예, 그 고양이, 동물들 예. 있잖아요. 거기 이제 동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음식도 좀 갖다 놓고 이러잖아요. 예. 그 행동에 대해서 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회장이 예. 없애라. 다 예. 치워버린 거예요. 그걸 항의하려고 지금 저분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주민회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갔더니 거기서 폭행을 한 겁니다. 폭언을 하고 밀치고, 그러니까 항의하러 온 여자 그 주민이었거든요. 그 주민을 주민회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아니, 주민들은 주민회장은 주민을 대표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항의하러 온 주민들을 밀치고 때리고 이랬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고소를 한 겁니다. 폭행죄로. 아. 그 주민이, 그 예, 주민이. 피해를 당한 예. 주민이.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고 법정에서 8개월인가요? 8개월 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고 첫 번째 사건은 박주민 변호사 얘기했듯이 전자투표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복직을 했어요. 다시 주민회장으로. 그런데 그 여자 주민과의 대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해 그 폭행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됐고 네. 죄질이 나빠서 8개월 징역 받고 거기서 법정 구속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소정업을 얘기하지만 가벌 관계를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했는데 네. 관리소장이 종이 아니고 이 주민, 이 아파트 회장이 종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다 해서 주민들이 뽑아준 거다 그렇죠. 보니까 관리원들은 급여를 받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고 네. 이 아파트 회장이나 국회의원, 선출직 이 사람들이 뽑아준 사람의 종이거든요.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뽑아준 사람 갑한테 의리 당신이 종이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감옥 갈 만한 왜곡된 사고 구조를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 사람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놀랐을 겁니다. 바로 구속된 게 아니고요.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이 됩니다. 그럼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많이 돼봤자 집행유예로 생각하고 변호사가 있었다면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이 사람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양복을 재판을 받으면서 바로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데려나가는 참고 바로 이제 뒤. 예, 시계 풀고 뭐 이렇게 안경 맡기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저희도 변호사가 하면서 가장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거든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법정에서 구속됐을 때 아마 울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근데 법정 구속을 했냐 하면 오히려 그 관리실 직원들한테 허위 진술 같은 걸 시킨 거예요. 아. 자기한테 유리하게. 아. 그러니까 주거 침입까지 저 사람이 지금 그 고소했던 사람이 주거 침입했던 무고를 했던 부분. 그러니까 그 범죄만 따져보면 뭐 밀치고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뭐 구속될 만한 실형이 나올 만한 건 아닌데 네. 재판부 봤을 때는 그 이전 사건도 있었겠죠. 다만 이 사건에서 관리실 직원들한테 허위 진술도 시키고 무고를 했다는 거는 정말 재질이 나쁘다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재판 받는 도중에 예. 당장 구속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도 막 놀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깨달았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종놈 발언을 했을 때 이 발언을 들었던 피해자 관리소장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놈은 종놈이라 하는 얘기를 뭐 한 20분 동안에 막 수십 번을 이제 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한두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직원들이 한 20, 30명 있었거든요. 정식 사과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정식 사과라고 한다면은 저한테 고소를 그렇게 막 12건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진해서 그냥 6월 말부로 해서 나왔습니다.
네, 저 종론 발언 때문에 결국 그 회장에서 물러났었는데 이분이 다시 회장에 복귀하신 다음에도 좀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은 게 이번에는 종놈이 아니라 더 센 발언을 했다고요. 원래 이렇게 좀 무리를 일으켜서 네. 굉장히 좀 지탄을 받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돌아왔으면 네. 반성을 해야 회개도 하고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이 어떤 거냐면 입에 좀 담기가 좀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나는 뭐가 다르다. 나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랑 너희들이랑은 전혀 만나서 이야기할 섞을 상대가 못 된다. 이런 식의 조선시대도 굉장히 아니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무슨 인도의 무슨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예.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정말 종자가 다른 게 뭔지를 예.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확실히 종자가 다른 분이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갑질해서 종론 발언은 아마 재판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그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인지. 근데 와서 또 저런 얘기를 또 들으니 도무지 개선의 정이 안 보이는구나 해서 법정 구속을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징역 8개월을 살고 나와서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참 아파트 집값 떨어질까 걱정하실 텐데 이런 분들 좀 영원히 좀 추방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사건입니다. 다신 보지 말자 한마디. 이런 건 참 사랑이 아니라 갑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 이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하고 트럭으로 난동 부렸던 사건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남성 결국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모습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왜 폭행하셨나요? 저 화를 주체 못하시는 건가요? 여자친구를 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자친구한테 사죄하실 생각 없으세요? 여자친구한테 안 미안하세요? 기자가 따발총처럼 이렇게 물었는데 한마디 대꾸도 안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렇게 영상을 가려드려 개인이기 때문에 신상한 이제 보호를 위해서 가렸지만 그 얼굴도 봤고요. 팔에 사실 문신도 있고 봤을 때 이제 뭐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외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저 왼쪽에 있는 저 데이트 폭행 장면만 보면 네. 정말 섬뜩해요. 저거는 사실은 때리는 모습을 지금 보잖아요. 예, 상병을 예. 때리는데 길거리에서. 이게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넘어진 사람을 킥을 머리에 얼굴에 가격을 합니다. 예, 저렇게 얼굴. 예. 그 부분에 때문에 아마 그 이빨이 치아가 파절되고 네. 빠진 걸로 보이는데 저래 때리는 거는 글쎄 상당히 그 조직 폭력배나 이렇게 싸움할 때도 저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연인이잖아요. 연인인데 글쎄요, 뭐 폭력 자체를 미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폭력 강도 중에 너무나 심한 폭력이 아닌가. 네. 폭력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 자체가 나쁜 거라니까. 그 죄질이 나쁜 게 박 변호사 말에 동의하는 것이 뭔가 하면 폭력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저 쓰러진 사람을 저걸 사커킥이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종격 투기에도 저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종격 투기에서도 저 사커킥이라고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서서 발로 차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폭행 장면은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 저건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실랑이를 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 쓰러져 있는데 저걸 발로 축구 공을 차듯이 얼굴을 찬다는 거는 저거는 그 프로 선수들 사이에도 금지하고 있는 예. 타격인데 저건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좀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인 간의 싸우는 걸 그냥 지나치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분은 나중에 옆에 있는 주민들이 왔어요. 그걸 보다가 살려달라고 여성분이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랬더니 예. 화가 나가지고 저 남자가 그 트럭을 몰고 옵니다. 그 주민들을 지금 치겠다고 저 도와줬던 사람들이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살인죄 아니에요? 저거? 근데 저것도 음주운전이에요. 음주까지 하고 트럭까지 몰고 왔는데, 그러니까 체질이 너무너무 나쁘죠. 폭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구대까지 끌려왔는데 지구대 안에서도 폭행을 하고 막 경찰을? 거기서 또, 예, 경찰을 폭행하고. 근데 저는 저거 진짜 나쁜데 다른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나 경찰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작년 한 해만 2016년 한 해만 데이트 폭력이 8,367건이에요. 아이고,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연인이란 이유만으로 여성들이 엄청난 폭력에 지금 시달리고 이게 있는 거예요. 접수된 것만 그러겠죠. 사실 그러겠죠. 그냥 뭐 사랑하는 사이니까 봐주고 하면 네.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경찰이나 옆에 지나가는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연인끼리 네. 뭐 잠깐 싸웠다. 남자는 또 그렇게 얘기해. 경찰에 오면 우리끼리 사랑 다툼 하는 거다. 이건 사랑 다툼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폭력. 예. 폭행이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관계없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예. 누가 보든 신고해서 반드시 그걸 뿌리 뽑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 46명입니다. 1년에 46명? 1년에 평균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도 그 교회, 지방의 한 교회 베란다에서 어떤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이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서로가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이런 삐뚤어진 의식 자체가 이런 비극을 불러오는데, 이거에 대한 좀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 예. 네, 어제 저 폭력 장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했던 사람들의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자분은 이제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냥 손을 잡고 뭐 살려주세요. 예. 저 여성, 이가 앞니가 3개나 빠지고요. 다른 치아 2개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네. 치아도 다 겠고요. 또 면허 취소 수치의 0.165%, 음주 만취 운전이었고, 지구대에 가서는 경찰관 얼굴에 마시던 물을 뱉고요. 월급 받는 놈들이 주인이 시키는데 건방지게 와서 그러는 말. 경찰한테 지금 하는 얘기. 이거 공무집행 방해죠, 이거. 경찰이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뭐 그럴 일 있겠지만 여성이 합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경찰들은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술에 취해서 주치해서 아마 했던 거기 때문에 범죄가 상당히 많아요. 특수폭행, 특수상해에다가 공무집행 방해죄에다가 또 일반인들한테 그 차를 몰고 살인에 가까운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구속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데이트 범죄가 감춰진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본인이 신고를 못하는 게이기 때문에 암수 범죄라 그럽니다. 그런 범죄가 훨씬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트할 때 폭력이 일어난 건 나중에 이별 범죄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쫓아가서. 근데 이별 범죄는 강력한 범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이런 걸로. 이번에도 헤어지자고 해서 이 그렇죠.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지금 상황에서 옆에 사람들이 말리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 정도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차에는 뭐 옆에 사람들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여성이나 피해받는 남성, 여자가 뭐 남자를 때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대 있으니까 미리 조금 한 번 폭력을 행사하면 바로 조금 안 만나듯이 신고를 해야 되고 주위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대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헤어지자, 다시 보지 말자는 말 한마디에 저렇게 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을 했는데, 저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남성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인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체육계의 갑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구 감독의 묻지마 폭행. 운동선수들에게 이 팀 감독이 당연히 갑 중에 갑일 텐데요. 네, 저렇게 선수들을 폭행한 야구 감독의 모습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렇게 발로 차고 무릎 꿇게 한 다음에 이번에도 저렇게 얼굴을 저렇게 발로 차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지훈련을 1월 달에 합니다. 뭐 따뜻한 거 가서 하는데 아마 저기 선수는 투수처럼 보입니다. 예. 네. 감독이 투수한테 뭐 지도를 하면서 왼쪽 뺨을 때리려고 그렇게 막으니까 또 오른쪽 뺨으로 때려버리고요. 발로 지금 가격한 모습인데 맞아가지고 지금 엄질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야구 감독이 선수들한테 상습적으로 폭언도 하고 폭행을 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결국은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지금 드러난 그런 사건입니다. 참, 지금 뭡니까? 이게 아무리 선수를 훈육을 위한 거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훈련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사람을 잡는 건 말이 되는. 저건 훈육이 아니죠. 저는 훈육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예. 저건 폭행이라고 보고요. 네. 훈육이라면 정말 제대로 반성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폭행이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로 훈육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아시지만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때려도 그거 폭행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신고해가지고 잡혀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감독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갑 중에 갑이고, 저 선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회생활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저 선수가 나중에 프로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이적할 때 감독끼리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추천해줘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은 감독의 말에 들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저렇게 의뢰 입장에 있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저런 장면은요, 감독으로서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지도자가 아니고 군주에 가깝죠. 네. 뭐 폭행 무슨 뭐라 그럴까요? 독재자에 가깝다고 봐요. 그런 행태가 지금까지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잘 되는 교육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전에는 저런 게
공공연하게 감독들이 막 때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팀을 좀 강하게 만들겠다는 시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는 저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아닙니다. 반성해야 돼요. 근데 저 감독이 저 사건이 좀 발생한 지 좀 지난 사건인데 네. 경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감독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저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독 생활을 이어왔고 그래서 결국 또 문제가 불거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학 측에서는 지금 현재 이 감독에 대해서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경고.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 이 정도 사안이면 분명히 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부분인데 실제로 왜 대학이 왜 경고의 수준의 징계에만 그쳤는지 그건 좀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 감독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미 뭐 학부모와 선수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항상 가해자들은 오해를 풀고 오해가 없었고 뭐 합의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후에도 폭언이 계속됐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정말 진심으로 양측이 화해를 해서 오해를 푼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생사를 지고 있는 감독 입장에서의 그 오해를 푼 건지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별의별 일들이 갑질,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의 이 많은 요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갑질, 기득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